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군입니다. 오늘은 60여 권의 저서를 펴낸 자기계발 전문가 조한일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사실 40대, 50대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갈까 관심이 너무 많은데 지금 이제 이미 은퇴를 하셨잖아요. 예. 은퇴 선배님이 보시기에 그 직장 다니면서 생각했던 그 은퇴 후의 삶하고 실제 은퇴하고 나서의 삶, 뭐 좀 차이가 있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 같은 경우도 현직에 있을 때 네. 노후가 이런 형태로 찾아오리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우리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 퇴직하고 나면은 또 뭔가 잘 되겠지. 네.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한테 연금을 좀 들어둬라. 젊은 날에 연금을 들어둬라 하면은 네. 아주 먼 훗날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성큼 다가옵니다. 제가 이제 올해 나이가 우리 나이로 75살인데, 55세 때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을 지금 현직에서 벗어나가지고 20년이 지났다는 건데, 그때 상상할 때는 우선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의욕이 사라져요. 저 같은 경우 책을 60여 권 썼으니까 계속 호기심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의욕이 체질적으로 사라져요. 이제 구청 같은 데서, 지자체 같은 데서 어떤 교육을 하냐면은 이 노후의 상황을 체험한다 해가지고 이 눈을 갖다가 이게 좀 뿌옇게 가리고 귀를 잘 안 들리게 하고 네. 그리고 다리에다가 이 무거운 것을 갖다가 묶고 허리에다가 복대를 차게 해서 허리를 이렇게 막 못 구부리게 하고, 즉 노인들 같은 몸을 만드는 거죠. 만들고 지팽이를 주고는 이게 노후 체험을 하게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맹점이 뭐냐면 아무리 노인 체험을 해도 머리는 젊은 사람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그냥 몸이 이 정도로 무겁구나만 하지 의욕이 사라진다는 건 체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노후가 되면은 의욕이 아무리 그 열정적인 사람도 의욕이 사라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젊은 날에 미리 해놔야지 나이 들어서 뭘 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거. 그러니까 4050 때 미리 노후를 갖다가 준비를 단단하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노인네가 돼서 하려면은 이미 늦는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욕은 생각을 못 했네요. 그렇죠. 의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왜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죠? 몸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 네. 저도 70살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가 되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지난달 다르고 이번 달 다른 그걸 느끼게 됩니다. 노후를 미리 준비하려면 뭐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이제 노후 준비를 뭐 할 것이 많죠. 네. 뭐 엄청나게 많은데 대개 그것을 이제 압축해가지고 3가지 재테크라고 만들었어요. 3재테크. 네. 3가지 재테크. 하나 재테크는 뭐냐면은 우리 램구님이 그 주장하시는, 잘 하시는 그 부동산. 네. 이런 재물에 대한 재테크. 우리가 네. 흔히 얘기하는 재테크라 그러죠. 네. 그 재테크하고 두 번째 재테크는 뭐냐? 제주 제자 재테크. 네. 제주. 그러니까 어떤 기능,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아무 기능, 아무 기술이 없다고 하면 노후는 예금을 까먹는 수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기능, 어떤 기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하는 제자, 재테크. 세 번째 제자는 뭐냐면 존재할 때의 제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것이냐. 그러니까 좀 품격 있는 노후를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은 좀 악다구니 쓰는 노인네로 머물 것인지 이런 재테크, 즉 3가지 재테크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예금을 비롯해가지고 어떻게 재산을 관리할 것이냐 하는 재테크, 이것을 450, 50 때 미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뭐 해외여행 가고 다 좋습니다만은 노후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해외 가는 거 즐기다 보면은 어느 순간 왜 그전에 그런 얘기 있었죠? 뭐 아버지는 말하셨지 뭐 인생을 즐겨라 그랬는데 네. 그런 광고 노래가 있었잖아요. 근데 또 그거 패러디 해가지고 그랬죠. 아버지는 망하셨지 인생을 즐기다. 그렇습니다. 젊은 날에 인생을 즐기는 거 좋죠. 누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다 인생을 즐기려고 하지. 그런데 노후에 대한 대책 없이 즐기다 보면은 그야말로 인생 망쳐든다는 거 잊지 마시고. 두 번째 재테크, 즉 재주를 여러분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노후의 100세까지 이 어떤 일거리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품격 있는 노인네, 그야말로 꼰대가 아닌 언제나 새로운 생각과 발상을 가지고 있는 젊은 노인네가 될 것인지, 이런 세 가지를 갖다가 전략을 잘 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세 가지가 골고루 다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예, 예. 이게 또 돈이 너무 없어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렇다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재능이나 이런 또 재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또 너무 없으면 너무 심심할 것 같고. 예, 너무 심심하고 뭐 무의미하죠. 아, 이것들을 40, 50대 미리 준비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 3제 테크를 꼭 머릿속에다가 집어넣고. 그럼 작가님은 지금 40, 50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준비를 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못한 거예요. 못해가지고 이제 노후가 돼서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하는데, 전 다행히 이 젊은 날에 재테크는 별로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재산 재테크, 네. 그걸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냥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이렇게 3만 불 소득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 사는데 허덕이다 보니까 그걸 미리 신경 못 쓰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월급이 제대로 땅땅 나오니까 네. 괜찮겠지 했는데 두 번째 재테크, 제주 재테크는 제대로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제주 재테크는 뭐냐면은 책 쓰고 네. 강의하고 40, 50대부터요? 예, 40, 50대부터. 그래서 책 쓰고 강의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내 노후는 그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계산이 딱 맞아 떨어진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지금까지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테크로 두 번째의 제주 재테크는 제대로 했죠. 세 번째, 어떻게 존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 정도로 존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 가지 재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 보통 이제 은퇴하고 나서 되게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네. 작가님은 우울증 이런 거 없으셨나요? 그리고 저도 네. 우울증 걸린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라기보다는 공황장애 초기, 왜냐하면 이제 강의하다 보니까 남들 앞에 계속 서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강의를 제가 40년을 했는데도 떨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긴장하고 잘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우울하고 불안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공황장애 초기 증세니까 고쳐야 된다 해서 했는데, 또 우울 같은 것도 올 때가 있는데, 어떤 때 오냐면 이제 막 책을 쓰는데 늘 저는 외톨이로 작업하잖아요. 네. 남들하고 같이 책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서 늘 책을 쓰고. 그렇죠. 60권 정도 쓰면서 계속 늘 혼자서 외톨이로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요구했던, 내가 희망했던 베스트셀러가 안 되면 또 낙담하고, 그냥 온 정신을 다 집중해가지고 일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베스트셀러가 될 거야 했는데 또 안 되고, 60여 권 중에서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이건 정말 괜찮았다 하는 건 5권밖에 안 된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57, 8회 정도는 계속 낙담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 증세가 좀 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첫째 요령은 내려놔야 됩니다. 자꾸만, 내가 왕년에 이런 생각하시면은 더 우울해집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말이지, 사람들이 나를 많이 찾아오고 했는데, 내가 이제 퇴직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않는구나. 이런 생각하면 우울해지죠. 첫째는 내려놓으시라는 것. 두 번째는요, 세상과 만나야 됩니다. 사람과 만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만나라. 그 얘기 뭐냐면,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은 또 돈 들어가잖아요. 네. 또 그게 여러 가지로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마음에 딱 들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만나라는 건 뭐냐면 밖으로 나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등산을 혼자 해도 세상과 만나는 거잖아요. 네. 또는 재래시장에 혼자 이렇게 다니면서 구경하는 것도 세상과 만나는 거고, 네. 이게 세상과 만나야지 자꾸만 외톨이로 외로운 늑대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세상과 만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일막 인생 때에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막 인생에 자기 나름의 세계를 만들라는 것. 저 같은 경우는 일막 인생 때 금융기관에도 있었고 행정기관에도 있었고 또 공사에도 사장으로 있었지만 그게 이막하고 연결되는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 건 다 잊어버리고 이막 인생은 조촐하지만 내 세계를 만드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조간일 창의경영연구소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직원 수가
뭐 운전기사, 총무과장 뭐 다 합해봤자 저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1인 기업이잖아요. 네. 1인 기업의 작은 내 세상을 만들고 거기서 책 쓰고 강의하는 그걸 통해서 저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 예, 그래서 작더라도 자기 세상을 만들라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꼭 돈벌이로만 가지고 생각하다 보면은 실망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어느 정도 이 정도로 이게 소박하게 살면은 죽을 때까지 별 걱정이 없다 싶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사회 봉사 활동을 한다든가 종교 활동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경제 활동에서 사회 활동으로 전환을 하라는 것. 네. 예,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여가 활동을 하는데 대개 제가 물어보면 여가 활동이 별로예요. 되게 뭐 하냐면 등산한다. 골프 치고. 골프 치고. 근데 네. 그거보다도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라는 것. 아. 예,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일단 내려놓고 그다음에 세상과 만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작더라도 자기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경제 활동에서 사회 활동으로 전환을 하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하라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외로움을 극복하고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해 본 적이 없긴 한데요. 네, 네. 사실 저라고 그날이 안 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오늘 말씀하신 것들 되게 새겨 들어야 되겠다. 아, 고맙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야, 저도 혼자 일할 때 많다 보니까 또 책 나왔는데 야, 기대만큼 안 되면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야, 나중에는 근데 작가님은 멘붕이죠. 그렇게 책을 많이 썼는데 불구하고도 그런 게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65번, 62권의 책을 썼다는 얘기는 62번을 큰 희망에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베스트셀러가 안 되고 어떤 경우는 초판도 안 팔리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얘기는 또 50여 번의 대실망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 대실망이 쌓여가지고 대대실망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명성이 되더라고요. 예, 작은 실패가 쌓여가지고 큰 실패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또 새로운 어떤 그 정체성을 만들어주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제 우울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나 그 우울증이 올 때는 세상과 만나고 예, 자기의 소박한 세상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극복해야지 자꾸만 침체되고 네. 예, 외롭게 성을 쌓다 보면은 예, 그야말로 갈 때까지 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은퇴하고 나면 또 문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잖아요. 네네. 그 시간들을 뭘로 좀 이렇게 할애해서 쓰면 좋을까요? 그런데 사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백수가 과로사 한다 그런 얘기 있죠. 예,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실제로 은퇴하고 나면은 현직에 있을 때는 내일 6시에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도 막 활동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실제로 은퇴해갖고 나면은 널널한 게 시간이다 보니까 잠도 충분히 자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6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없지요. 저 같은 경우는 강의가 없는 날은 한 9시, 10시쯤 일어납니다. 못하러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괜히 네. 뭐 이렇게 분잡을 떨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긋하게 일어나갖고 그 다음에 서재로 가서 예, 인터넷 검색하면서 요즘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러다 보면 거기서 딱딱 또 따가지고 요거 가지고 유튜브 해야 되겠구나. 유튜브 하고 그 다음에 또 친구 만나가지고 네. 또 느긋하게 꼭 점심 12시에 땡 하고 먹을 필요 없잖아요. 네, 네. 또 뭐 오후 1시쯤 만나서 또 정확하게 1시간 동안 밥 먹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한 2-3시간 수다도 떨고 예, 그러다 보면은 하루가 사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또 뭐 책 쓰고 네. 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루한 것이 없고 지루하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자기 세상을 못 만든 사람이에요. 할 일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정말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낼까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놀더라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놀 건지 연구해 가면서 노셔야 됩니다. 노후에 네. 취미생활을 갖는 건 어떨까요? 노후의 취미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취미 생활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뭐 등산한다, 네. 골프 친다, 낚시, 그다음에 걷는다. 네. 몇 가지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쓴 책에 소개된 취미 생활만 해도 120가지가 됩니다. 와. 그러니까 취미 생활도 공부를 해야 돼요. 취미 생활도. 도대체 취미 생활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서점에 가셔서 책 안 사도 됩니다.
그 노후에 관한 책들을 보면은 취미 생활에 대한 책들이 많거든요. 네. 그럼 그걸 가지고 쭉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해서 취미 생활은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골프면 골프만 매일 치실 거 아니잖아요. 등산이면 등산만 매일 할 거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취미 생활의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취미 생활을 여러 개일수록 좋습니다. 여러 개일수록.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춤도 추고 춤도 배웠어요. 그래서 네. 춤도 추고 또 매일 산책도 하고 네. 또 가끔가다가 등산도 하고 저 그림도 그리고 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취미 생활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예, 책을 보시면서 네. 취미 생활의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중에 뭘 할 것인지 예, 어제도 제가 농사 짓고 왔습니다만 어떤 때는 또 밭농사도 짓고 네. 예, 여러 가지로 하면서 소일을 하셔야죠. 우리가 뭐 시간 관리도 중요하고 우울증도 피해야 되고 노후 준비도 미리 해놔야 되고 또 은퇴 후 삶은 현실과 이상이 참 많이 다르다. 뭐 그런 이야기 좀 들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은퇴하기 전에 준비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제주 재테크 있잖아요. 제주 재테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네. 그 제주는 현직의 직장 생활에서 써먹는 제주가 은퇴 이후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정말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무원이다 하면은 민원실에서 주민을 상대했잖아요. 네. 그 주민을 상대했던 기능이 은퇴 이후에 써먹을 거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은행원이라고 해가지고 뭐 예금 받고 대출해줬잖아요. 그것이 은퇴 이후에 써먹을 재능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평생 동안 할 일, 그러니까 체주가 뭔지, 라이프워크이라 그러죠. 라이프워크. 평생 동안 해야 될 그 일거리의 재주가 뭔지를 젊은 날에 해놔야지 나중에 은퇴해갖고는 이미 늦었다 이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책 쓰는 거 참 괜찮겠네요. 괜찮습니다. 유튜브도 괜찮고. 유튜브 괜찮죠. 유튜브 괜찮고 책 쓰는 것도 괜찮은데 근데 제가 책을 많이 써봐서 하는데요. 책 쓰는 거 너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책 쓰는 거 하지 마시고 다른 기능 뭘 할 것인지 뭐 사진을 찍는다던가 네. 그림을 그린다던가 또는 텃밭 가꾸기, 농사 같은 것. 요전에 어떤 공무원 만났는데 뭘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우연한 기회에 약초에 심취를 해가지고 지금 저 시골에다가 이 산을 좀 사놨대요. 그래서 자기는 은퇴하면은 그 산 속에다가 농막을 짓고 약초를 갖다가 재배하고 연구하고 그 가공해서 팔고 하는 걸 하겠다고. 참 특이한 분이더라고요. 괜찮네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은퇴 이후에 뭘 할 것인지 그것 일거리를 갖다가 미리 발견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